액션캠 만드는데 입질이 떠왔어요. 아 이걸 또 영상에 못 담았네. 이 채비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잡히잖아. 그럼 된 거야. 감시가 있으면 감시 잡았지. 반갑습니다, 박과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인사를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바다낚시 쪽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편이니까 접근하기 쉽고 이해도가 빠르고 쉽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게 원투낚시. 원투낚시의 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낚시에 입문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채비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미리 세팅을 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 채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원투 낚시 기본 채비죠. 원줄에 봉돌을 관통시켜서 입질을 받아내는 이 채비를 하나 들고 왔고요. 두 번째 채비는 만약에 미끌림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미끌림에 대응을 하고자 봉돌을 버리고 채비는 해수가 되는 버리봉돌 채비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원투 낚시에서 기본으로 사용이 되죠. 이 채비의 공통점이 또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 봉돌을 기점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줄이 바닥에 깔린다는 거예요. 바늘도 바닥에 있겠죠. 무조건 바닥에 붙습니다. 그죠? 조류가 엄청나게 세지 않는 이상은 이 목줄이 들리지가 않거든요. 이 바닥에 붙어있는 채비들은 미끌림에 뭐 단점이 있고 뭐 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바닷속을 저희가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해조류나 물속에서의 파래 이런 것들이 바닥에 무성하게 자라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바늘과 미끼가 그 속에 파묻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고기가 많더라도 대상어들이 쉽게 미끼를 발견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입질 올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죠? 관련 영상을 제가 여기 하나 넣어드릴 텐데, 작년에 제가 도다리 낚시를 갔을 때 찍혔던 바닷속 바닥 지형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파래나 해조류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비가 끼와 바늘이 바닥에 붙어 있을 때는 입질 받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낚시는 현장 대응의 싸움이거든요. 이 채비가 가장 입질 받을 확률도 높고 좋아요. 그거는 맞는데 입질이 안 올 때가 있다 이거죠. 어느 포인트를 갔는데 어느 방파제를 갔는데 입질이 안 온다 이거죠. 그럴 때는 지형이 바닥이 이제 이렇게 그런 해조류나 파래에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고기가 없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는 채비를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채비는 뭐 특별한 채비는 아닙니다. 원투 낚시 사람들이 잘 안 쓰죠.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 원줄과 목줄이 좀 꼬이는 현상도 좀 발생이 되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채비를 계속 던져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박 과장이 이제 전달 드리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채비를 하면은 좀 입질을 받기 유리할까? 저는 한 번씩 이런 채비를 쓰거든요. 자, 요 밑에 봉돌이 있습니다. 그죠? 봉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T자 도래가 있습니다. T자 도래가 있고, 거기에 원줄을 묶고, T자 도래는 이렇게 또 도래가 하나 더 나와 있죠. 여기에 목줄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는 거죠. 이 채비가 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은 채비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사선으로 대각선 올라갈 겁니다. 무조건 채비는 대각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목줄 매듭 부분이 일단 물속에서 뜨게 되죠. 이 뜨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바닥이 데이지만은 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 채비들이 뜹니다. 어느 방향이든 조류가 가면은 이 채비가 뜰 수가 있어요. 뜰 가능성이 확실히 많아요. 그러면 바닥속에 해조류나 파래가 있더라도 미끼가 바닥층에서 살짝 떠 있어서 입질을 받기 유리하겠죠. 이 논리로 낚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이 목줄의 길이는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가감을 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길이를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도래에서 봉돌까지 있는 연결줄을 목줄 길이와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 목줄 길이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 채비가 뜨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많이 깔립니다. 목줄 길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날 조류가 세다 그러면은 이 목줄도 길게 해주셔야 돼요. 길게 해줘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도록, 조류에 의해서 이 목줄과 바늘 미끼가 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조류가 없다 싶으면은 바닥에 미끼가 파묻혀서 고기가 보이질 못할 겁니다. 이럴 때는 이 목줄을 과감하게 잘라 주셔야 되죠. 한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 주시면은 이 채비가 아마 공중에 떠 있을 겁니다. 근데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감을 얼마만큼 잘해놨다 해서 이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목줄 길이를 그날 조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활용할 건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길게 줍니다. 조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목줄을 길게 줘요. 도래에서 목줄 연결 부분이 바닥에서 많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떠 있기 때문에 조류가 살짝만 밀어줘도 채비가 뜨게 돼 있어요. 조류가 제 앞에서 안쪽으로 온다 이러면은 이 떠 있기 때문에 조류가 살짝만 밀어도 이제 채비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류가 세면은 이게 이제 더 뜨겠죠. 기본적인 채비보다는 채비가 바늘이 미끼와 같이 훨씬 잘 뜰 수 있다는 거. 항상 이 바닥 근처에서 미끼가 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적인 채비를 해서 입질이 오지 않으면 요 채비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낚시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가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하고 일단 한번 낚시하러 가보시죠. 갑니다, 현장으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제 포인트 도착을 했습니다. 앞전에 영상 했던 대로 채비를 해서 오늘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밤 낚시로 나왔습니다. 왜냐? 방파제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제가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채비를 해러 가보시죠. 자, 카메라 따라와. 저는 카메라맨이 없죠. 예, 제가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제가 채비하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 설명했던 거와 다르게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채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가 다 됐어요. 채비 다 되면 뭐냐? 자, 미끼를 끼워줘야죠. 우리 또 이 지렁이 만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자, 장갑입니다. 장갑을 끼고 제가 오늘은 밤 낚시라서 이렇게 지렁이를 써서 낚시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깨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입만 넣어서 탁 돌리는 거죠. 큰 씨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입깨기만 해서 두 마리 정도 해서 이렇게 끼워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뽕돌이 있고 미끼가 이래 있죠. 밑에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저하고 낚시를 같이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지 오늘 전마가 한 마리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이번 영상부터는 좀 제 채널을 모르고 들어오신 분도 많을 건데 이전 영상을 다 보시면은 저는 못 잡는 사람입니다. 예. 가능성을 보고 이런 채비법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채비의 다양성을 이제 보여드리고 낚시에 대한 다양성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고기 못 잡으니까 정말 잘 모르네 이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채비법이 있고 이럴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런 채비가 유리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제가 말했던 채비법이 조금 맞아 떨어질 것 같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한번 제가 알려준 채비로 낚시를 해서 잡게 되면은 성공적인 또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거든요. 잡는 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요즘에 이 감시가 한 4자가 정도가 좀 밤에 좀 어슬렁거린다 하더라고요. 그 정보를 듣고 왔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한 마리 나올 겁니다. 커피도 한 잔 먹으면서 여유롭게 낚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맛에 또 원투 낚시 하는 거거든요. 원투 낚시하고 찌낚시의 매력이 달라요. 뭐 입질이 살짝 온 것 같은데. 원투는 수동적이고 찌낚시는 좀 역동적인 낚시, 사냥감을 기다리는 낚시고 원투는 찌낚시는 사냥감을 쫓아가는 낚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류의 낚시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질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좀 살짝 끄집어주면 돼요. 리를 살 감아가지고 원줄을 좀 살 당기려 줍니다. 당기려 주고 채비에 움직임도 좀 줄 수 있도록 조금씩 하는 게 좋습니다. 봐라, 입질 왔다 이거 봐라. 어이구야. 입질 왔다. 오늘은 제 카메라 세팅이 그걸 못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히트 장면을 못 보여드리거든요.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질 와도 또 발잖아요. 그럼 또 감아주는 거야. 또 감아줘. 이거 물고 있나? 좀 물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이럴 땐 한번 채보는 거죠. 채봅시다. 뭐 있다. 이걸 짱어 한 마리 나오네. 짱어. 이 채비의 장점은 바늘을 물고 도락 서지 않습니까? 초리 때 어신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입질 파악이 아주 용이하거든요. 활동적인 애들이라면 아마 물고 돌았을 때 입질이 시원하게 한번 올 겁니다. 그걸 오늘 제가 촬영하러 왔거든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 잡아 드릴게요.
이 큰일이네. 이거 입질 안 오겠는데 이거. 참네. 근데 원래 감시들이 좀 잡기 어려워요.